자, 이번 시간은 우리 행정입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법규명령, 그 다음에 행정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번째 이제 법규명령 보도록 하죠. 자, 법규명령은 우리가 그 행정입법 형태로서 우리 행정입법은 이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갖다가 볼 수 있는데, 둘 다 일반적, 추상적 기호 유일 형식을 취합니다. 자, 그 일반적으로 뭐 그 기초 개념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잠깐 그 의, 뭐 성질, 뭐 종류, 그 다음에 이런 거 쭉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볼 것은 여기서 여기 이제 법규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4쪽에 성립 발의 요건 및 그 하자의 효과, 법규명령이 소멸이 있죠. 이거 있고, 요거까지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주시고요. 여기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도 다 했기 때문에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요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은 시험에서 이게 거의 뭐 일반적인 사항, 뭐 여기 법규명령이 있어서 위임명령이 1개 정도 시험에서 잘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서 주로 이제 여기서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특히 사법적 통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내용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법규명령에 대한 우리가 통제에서 입법적 통제, 직접적 통제가 있고 간접적 통제가 있습니다. 직접적 통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 독일이 동의권 유보, 영국의 의회의 제출 절차가 있고, 미국의 입법적 거부가 있죠. 자, 미국의 입법적 거부는 지금 1983년에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현행 실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 입법적 통제로서 직접적 통제, 독일이 동의권 유보나 영국의 의회의 제출 절차 이런 것이 인정되고 있는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거. 다만 법률 대의명령인 대통령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동의권 유보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또 의회의 제출 절차에 해당하는 견해가 있다. 요거 딱 한 줄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이거. 이 정도만 정리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법규명령 형식에서 법률 종속적 명령이 일반적인 원칙적인 형태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형태죠. 원칙적인 형태고, 여기 뭐 국가 비상시에 인정되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 국회의원 입법적 통제, 직접적 통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이제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서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직접적 통제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영국에서의 의회의 제출 절차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다. 요거까지만 시험 나옵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뭐 국회법상의 대통령 등의 입법적 통제, 이거 국회 98조 2 규정은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됐고, 일본도 가끔 이거 행정입법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회법 제98조 2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모두 포함되지만 대통령령 등의 법률이 취지에 합치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액에 내용을 통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규명령에 한정하고 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모두 포함되죠. 하지만 대통령령 등이 법규명령이잖아요.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법규명령이 한정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하고. 자, 간접적 통제 방법 쭉 보시죠. 주로 정책 통제가 간접적인 통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사법적 통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사법적 통제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나머지 뭐 행정적 통제, 뭐 국민 통제 다 내용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강의에서 기본서 강의에서 나머지 기초 개념에서 뭐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걸 통해서 보시고요. 책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주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부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사법적 통제에서 헌법 제107조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헌법 제107조 같이 보시죠. 도표 여기 박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서 재판한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법원에 의한 통제죠. 먼저 보시면 이제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같이 내용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먼저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심사권, 그 다음에 행정입법부작위의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요거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그걸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그 헌법 제107조 제1항 2항이죠. 여러분들 그 헌법 우리 좀 이거 보시면 이제 그 107조죠. 보시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여러분들 보시면 위헌법률심판권이 있죠. 규범통제, 그죠? 방식으로서 위헌법률심판권. 이건 누가 갖고 있습니까? 헌재에게 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 2항을 보시면, 2항이 있죠? 이거를 보시면,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이죠. 규범통제. 자, 이걸 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할 것이 있어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 우리 규범통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건 우리 헌법 107조 2항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이거 법원의 권한입니다. 이 법원에게 주고 있어요. 이때 이 대법원의 권한입니다면 틀려요. 대법원은 최종심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됐죠? 자, 예외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되죠.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가지는가, 헌재도 가지는가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 명령 규칙 심사가 행해졌습니다. 이거죠. 예외적인 점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됐죠? 예. 자, 됐죠.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법원에 의한 통제, 이걸 보셔야죠. 법원에 의한 통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입니까? 법원의 권한입니까? 법원의 권한이 맞아요. 대법원의 권한이라면 틀려요. 자, 대법원은 최종심만 가진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그 보시면, 기억법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법원의 통제, 이거 이제 먼저, 이게 좀 원칙적으로, 이제 요거 다 볼 건데, 원칙적으로 이제 보실 때 우리, 법원에 의한 통제죠. 법원에 의한 통제,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 헌재에 의한 통제 보셔야죠. 자, 법원에 의한 통제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먼저 구체적 기본 통제. 이런들, 기본 통제 방식은 이런들 두 가지가 있죠. 네, 그죠? 우리 보시면, 보시면, 크게는 먼저 사전적 기본 통제가 있고요. 사후적 기본 통제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적 기본 통제는 대표적인 것이 행정 절차, 그죠? 네, 행정 절차라든지, 자, 법이 지정되기 이전,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행정입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전적 기본 통제, 우리 행정 절차법상, 그죠? 어떤 그 행정입법에 관한 규정, 이런 거 들 수가 있죠. 공또잖아요. 공청회, 우리가 행정법 볼 때, 공청회일 수 있잖아요. 공청회, 또 청문회 이런 거, 그죠? 청문이나 공청회 등 사전적 기본 통제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 있는데, 사후적 기본 통제 중요하죠. 여기 보면 이제 사후적 기본 통제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이제, 이건 어떻게 돼요? 공포 시점이죠. 공포 시점 이전이면, 또 이후냐 이거죠. 이전이면 일로 가는 거고, 예, 이후면 일로 가는 거죠. 사후적 기본 통제 방식. 공포 이후 법령이 공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그 이유는 이제 사후적 기본 통제로 가요. 사후적 기본 통제는 다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공포된 법령이죠. 법령인데, 자, 우리 보시면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법 집행 이전 단계, 이후 단계에서, 법 집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일반적 추상적인 이 법령에 대해서 기본 통제를 하는 것은 추상적 기본 통제. 이거 갖다 뭐라 한다고요?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이라고 해요.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 자, 이후는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포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또 법 집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법령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령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일반적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법령은 아직 행정기관에 의해서 법 집행이 되기 이전이니까 그 누구의 권익도 구체적으로 침해한 바가 없어요. 하지만 장차 행정기관이 적용, 집행 가능성에 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있죠. 침해되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에 위헌위법 소지의 규정이 있으면 이 추상적인 이 위헌위법 소지의 규정 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그죠? 기본 통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 이 프랑스가 지금 이걸 채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영미법계나 일본, 우리나라, 독일 같은 경우는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 비록 위헌위법 소지의 규정이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직 행정기관에서 적용 집행되지 않은 한 그 누구의 권익도 구체적으로 침입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죠? 행정소송을 통해서 즉 재판의 선결제로서 기본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봐요. 일단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에 위헌위법 소지 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행정기관의 적용 집행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화, 구체적 사건화 됐을 때 비로소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그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 규정에 대해서 선결 문제 방식에 의해서 기본 통제를 합니다. 이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은 뭐 직접 다이렉트로는 거죠. 이 법 규정에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이 있어? 이거 다툼이 있죠? 바로 그냥 이 규정 자체를 직접 행정승리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일단은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을 적용 집행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권익침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권익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 구체적으로 권익침해 뒷발을 갖다가 구제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그 집행행위 이 근거가 되는 해당 위헌 위법 소지 규정을 그죠? 이 구체적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법령이 위헌 위법 소지 규정,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를 갖다가 재판, 그죠? 구체적인 침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기본 통제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요시 보다 그렇죠. 요거죠. 우리나라는 이거죠.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만들고요. 이것이 행정기관의 적용 집행작용에 의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권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고 이 구체적으로 침해된 권익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구체화된 이 사건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그 재판이 선결되어서 위헌 위법 소지의 규정이 있는 이런 법령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그죠? 이건 간접 통제 방식, 간접. 선결되어서 간접으로 통제하는 이런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건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107쪽에 교재를 보도록 하죠. 법원의 그 명령 규칙 심사권 구체적 기본 통제 밑줄 보시죠. 법규 첫 번째 점 법규 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 그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 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 통제는 구체적 기본 통제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추상적 기본 통제로 구분된다. 그렇죠?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모든 신고부의 법원이 심사권을 갖지만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기본 통제 방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추상적 기본 통제 방식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선결 문제 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죠? 이건 직접 통제예요. 이건. 이거 되죠?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이거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명령 규칙 봐보세요. 이때 명령 규칙인데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제 명령 규칙이죠. 이 명령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자취법규인 조례와 규칙 포함됩니다. 조례와 규칙 포함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명령에는 법규 명령을 말하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모두를 통제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규 명령이에요. 행정명령, 행정규칙 아니에요. 이거 행정규칙 안 됩니다. 법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규칙 중 규칙이란 중선의 규칙, 대법원 규칙, 중선의 규칙,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과 같은 법규 명령인 규칙을 의미한다. 판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에는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고 한다. 됐죠? 됐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규적 효력이 없는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말씀드렸죠?
요게 안 들어갑니다. 행정규칙, 행정명령 안 들어가요. 법규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위헌 위법 결정이 효력, 이 디귿번도 잘 나와요. 같이 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 위헌 위법 결정이 효력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우리 위헌법률심판권회에서 위헌결정과 위헌위법 판결의 효과는 틀려요. 그래서 자 보시면 뒷부분 보세요. 위헌위법 결정 효력, 개별적 효력 밑줄. 법원에 의해서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 거부될 뿐 일반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식 절차에서 폐지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한다면 위헌 결정이 있으면 돼요. 해당 위헌 법률은요.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에서 이 해당 법률이나 개별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 즉시로 장래에 향하여 무효화되죠. 이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자, 우리 디귿번, 우리 그 법원이 위헌위법 명령 규칙을 심사해서 위헌위법 판결을 하게 되면 이때 어때요? 이 헌법재판소법처럼 즉시로 장래 향하여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좀 현재 이게 일반적 기준의 5설입니다. 이 내용 보셔야 하고, 자, 우리 행정승법 제6조 봐보세요. 명령 규칙이 위헌 판결 등 공고 봐보세요. 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를 관부에 게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법원이 그 위헌위법 명령 규칙을 심사해서 위법 판결하게 되면 이때 자,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는 달리 해당 위헌위법 판결을 난 그 법령을 갖다가 해당 사건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죠? 이때 그 해당 위헌위법 판결 난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같은 경우는 이때 별도의 개정 절차, 입법권자의 개정 절차에서 그 위헌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실무상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에서 위헌 판결, 위법 판결하게 되면 그 무효라고 이렇게 주문에 표시합니다. 표시하지만 이때 실무상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살짝 가서 법리상 보면 그런 위헌위법 판결에서 무효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처럼 이렇게 해당 법령을 갖다가 즉시로 장래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내용, 여기 특히 그 행정승법 제6조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 등 공고에서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에 법무부 장관, 법제처 장관은 틀립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법규명령 자체의 항고성 이상 여부,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같은 선상인데, 이거 계속 나와요. 1번 뒤에서 행정행위와 관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거 정리해보자. 논점인데요. 자, 이거 일단 지우고. 자, 보시면
지금 요거 한 개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 보면 뒤에서도 이제 행정입법 볼 때도 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법률, 우리 법규명령 법령어죠. 법령은 원칙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을 어떻게 규율하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시면 이 행정기관, 우리 행정청의 적용집행작용인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내지는 뭐라고 해요? 처분이라고 하죠. 이 처분입니다. 그러면 처분을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거? 원칙적으로 이것은 그렇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입니다. 그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이다. 기본 개념이 다 우리 이제 기초 용어에서 기초 강의에서 다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 규율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지정시부터 폐지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행정행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일회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 한 번 적용되고 끝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예외적으로 이런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처분적 법령입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법령. 쓸게요. 또 조례. 그죠? 처분적 명령 조례. 이게 뭐예요? 법령은 원래 일반적 추상적 규율 형식으로 취하는데 법령이 이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 형식을 취해요. 즉 행정행위 처분 형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그죠?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예외 볼게요. 우리 행정행위도 예외적으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 구체적 규율을 쓰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구체적 규율. 일반적, 구체적 규율. 그죠? 이건 뭐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됐죠? 됐죠? 일반 처분.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 뭐라요? 행정소송. 항고소송이라고 하죠. 행정소송, 항고소송. 더 나가서 취소소송. 자, 이때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우리나라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 전혀 안 됩니다. 그죠? 안 돼, 이거. 그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부터.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죠. 되죠? 되죠? 이거 돼야 안 돼요. 처분적 명령조례. 이거 됩니다. 돼요. 처분이 성질을 가지니까. 처분이 성질, 행정행위 성질이 있으니까요. 이거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요거 나왔어요. 예. 꼭 보셔야 돼요. 좀 다 됐죠? 예, 됐고. 항고소송은,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취소송은 이 처분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님번 헌법재판소의 규칙이죠. 여기 명령규칙심사권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자, 이것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기억본 봐보세요. 요쪽 보시면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법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다시 한번 108조의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심사권 기억본 보고 있습니다. 헌법 107조 2항에 의해서 법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법규 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형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 제10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적극설, 더설과 속설, 대법원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봐보세요. 예, 보시면
공권력이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이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다만 중요합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보충성 원칙.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이외에 다른 구제 절차, 바로 행정소송 절차예요. 그죠? 다른 행정소송 절차, 다른 소송 절차에서 구제의 가능성이 없을 때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예, 니은번 이거 됐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여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죠. 그죠? 우리 대법원 규칙. 자, 인정하여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고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자,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고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형태로 법규명령을 심사할 수 있다고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맞죠? 이 무슨 말이에요? 자, 뒷부분 보세요. 그러나 모든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이 밑줄 중요합니다.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요거 파란 거 이거죠. 예, 이거죠. 이 법령 자체가 이렇게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죠? 여기 보시면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죠?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이거 기다리지 않고, 자, 현재적으로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리1번. 이 리1번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얘죠. 요걸 갖다가 바로 요것이, 예, 요거예요. 요것은 우리 헌법, 우리 헌재의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헌재의 헌법소원 대상. 자, 원칙적으로는 이거 법원의 권한이죠. 원칙적으로 이 법원의 권한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헌재도 갖고 있다. 언제예요? 헌재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언제? 이때 이것만. 처분적 명령 조례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처분적 명령 조례. 일 때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형식일 때만. 나머지 안 돼요. 나머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만. 이럴 때만. 그죠? 이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만. 자, 됐죠? 꼭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규 명령에 대한 다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성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법령 자체가 이런 경우는 그렇죠? 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 헌법소원에서 그 보충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 법원에 의한 구제수단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헌법소원에서 기본 통제를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미음 부분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또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는 이후에 같은 취지로 18세 미만 출입 금지를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고, 이른바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규 명령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됐죠? 예, 됐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 부작위 있죠? 행정입법 부작위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있죠? 요거 3번, 4번, 5번까지 시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본 강의에서 제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쭉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 강의에서 이미 우리 기초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기본 개념 봤기 때문에 그거 쉬워요. 나머지 꼭 읽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시험 나올 부분을 집중해서 기본 강의와 특강 시간을 통해서 더 상세히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봐볼까요? 지금 요거 지금 행정입법 부작위죠? 행정입법 부작위 항고성의 대상 여부하고 4번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행정소송의 유형을 볼게요. 행정소송의 유형을 보셔야 돼요. 우리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에서 특히 항고소송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이 행정행위성입니다. 이 행정행위여야 돼요. 즉 처분이어야 합니다. 대상 적격이에요. 그러면 항고소송 봐볼까요? 종류를 볼까요? 종류, 유형을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 취소 소송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소송 유형이 있어요. 무효동 확인 소송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그럼 제가 분명히 항고 소송의 대상 적격은 뭐다? 뭐라고 했죠? 이거. 특히 여러분들, 요거는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죠.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소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잠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보세요. 처분이 없는 것. 이 처분이 없는 경우, 없는 것. 처분이 없는 것이 뭐예요? 처분 의무,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을 않는 것. 허가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분을 않는 것. 이게 뭐예요? 부작위예요. 처분이 없는 것이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대상 적격. 처분이 없는 거. 이거 뭐예요? 처분이 없는 거.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부작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볼게요. 자, 처분이 없는 것입니다. 부작위죠. 이 처분이 부작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분이 부작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대안돼요.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 처분이 부작위예요. 처분이 부작위예요. 처분이 부작위예요. 아니면 입법행위. 행정입법행위 부작위예요. 행정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이 대상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에? 이건 입법이 부작위지. 이게 입법이 부작위는 안 돼요. 처분이 부작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행정입법 부작위는 그래서 이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단다. 부정 안 된다. 그죠?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자, 됐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좀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우리 대법원 있어요. 이거 좀 판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행정소송 구제 절차, 즉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있죠. 여기 보시면 단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다른 법률에 구제수단이 없을 때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렇죠? 다른 구제수단, 행정소송의 구제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이런 뜻에서 우리 헌재법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요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죠.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입법 부작용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보야 돼요. 이번 시간이 이렇게 해서, 법규 명령만 이거 상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만 더 볼게요. 본점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제 시험 나올 것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여러분들 쉬우니까 우리 교재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읽기 쉽게 돼 있으니까 깔끔하게 더 공부를 하시고 저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협력을 해야만이 합격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입법 부작위 있죠?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어야 돼요. 처분 의무가 아니에요. 입법 의무예요. 뭐 헌법이든 헌법이든 헌법상 또 법률상, 헌법상 법령상, 법률 법규명령상 입법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입법 부작위죠. 자, 우리 보세요.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습니다. 행정법이 의외로 쉽습니다. 개념만 잡으면 다 맞춰요.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면요, 진정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 있죠.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입법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없어.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외관 없어. 아예 없어요. 없는 거. 진짜 입법 부작위예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요, 세상에 입법행위를 했습니다. 입법행위 있어요. 입법행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아예 없잖아요. 입법행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불완전, 불충분해요. 그럼 이 법령 집행할 수 있어, 없어? 우리 행정기관이. 네? 입법행위는 있는데 그 내용이 불완전해요. 행정기관이 집행할 수 없죠. 이 둘 다 행정기관이 집행 못해요. 다만 이때요. 이 둘 다 우리 대법원은 진정 입법 부작위든 부진정 입법 부작위, 우리 대법원은요. 이거요. 부작위 입법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되나요? 안 됩니다. 요거 이제 나왔죠. 이거 나왔죠.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 입법 부작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결론. 우리 판례, 우리 대법원. 잘 보세요. 이거 행정소송이에요. 이 행정소송 다 써야겠네, 또. 처음 오시는 분도 또 까먹으시니까. 행정소송, 항고소송. 부작위 입법 확인소송. 됐죠? 부작위 입법 확인소송. 대상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소송 대상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처분이 부작위예요. 이건 처분이 부작위인데 이 처분이 부작위 아니잖아요.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처분이 부작위가 이게 처분이 부작위가 아니어서 그래요. 처분이 부작위이면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거 결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대법원 할 때는 이 진정 입법 부작위를 전제로 합니다. 아시겠죠? 진정 입법 부작위를 전제로 해요. 그래, 이론이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행정수행동에 의한 구제 절차가 없어야만이 헌법소원을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입법 부작위를 전제로 해요. 약간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이건 진정입법 부작위를 전제합니다. 진정입법 부작위 전제. 진정입법 부작위, 그죠?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요, 당연히 부진정입법 부작위도 어때요? 부작위 위반 확인서는 못 가죠. 당연히. 이론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입법행위 있어요. 근데 내용 불완전해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 못하네. 이런 때는,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구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가야 돼. 그죠? 68조 1항입니다. 요거는 어떡하냐? 요거 당연히 이건 아예 처분이 아니니까, 이제 행정성 못 가요. 일로 못 가요. 이론적으로. 이것도 헌재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소원을 갖다가 인정합니다. 왜? 법원에 의한 다른 구제 절차, 행정성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입법행위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맞죠? 그 헌재의 헌법소원을 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참 잘 나와요.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뭐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 대상이 뭐예요? 중요한데, 이거 대상. 이건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 시험 지문에서 잘 나오는 것이, 이거 지우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대상 보시면 이건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이것도 공권력 행사예요. 헌법소원의 대상.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죠.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해당돼요. 요거 들어가고요. 요거는 어떻게 할 거라면? 이거죠? 이거. 부진적 입법 부작위. 이거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요거는요, 여기 밑에 있네. 이거 지우고, 여기다 하시죠. 비교해서. 보시면, 이거는 입법행위 있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대상 쓸까? 이거 다 쓰지. 이거 똑같이 맞춰서 대상하죠. 요거는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입법행위, 왜? 입법행위 있으니까.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입법행위 있잖아요. 여기. 그죠? 입법행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불완전해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위헌소원을 갖다가 제기해야 돼요.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헌소원을 제기한다. 이거 뭔지 아시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그러니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어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법령 자체가 위헌 위법이 있으니까. 얘기 들을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여기 디귿번 그랬죠? 이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됐죠?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입법 확인성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헌법소원인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 있는가? 여러분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그죠? 공무원의 이때 당연히 행정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총리, 우리 행정입법권, 법규 명령 지정권자 대통령령, 총리령 불행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이 법규 명령을 제정하지 않아서 그죠? 위임 명령 줬는데 위임 명령을 위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법 부작위를 하게 되면 이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가 됩니다. 입법 부작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직무행위 범위에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가고 이때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5번까지 하시면 이때 거의 끝나고요. 행정적 통제, 국민의힘 통제, 법규 명령의 기준과 실리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행정기초를 이어서 하겠습니다.